조직에 관련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75쪽이요. 175쪽. 그림만 보시면 돼요. 설명을 원래는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림만 보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자, 1번. 기능구조.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다 아세요. 자,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나눈 거. 자, 인사, 뭐, 재무, 영업. 이게 끝이에요. 기능에 따라서 사람을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구조. 사업구조는 이제 생산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내가 제품이 두 개야. 제품 하나에 맞춰서 부서를 만들고 또 제품 하나에 맞춰서 부서를 만드는 이게 사업구조예요. 더 이해가 안 되신다.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공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쪽 공장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쪽 공장은 비행기만 만드는 데고 바로 옆에 있는 이쪽 공장은 자동차만 만드는 데요. 생산품에 맞추는 경우가 사업구조입니다. 자, 이 매트릭스 구조가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매트릭스 구조는 이런 거예요. 저를 예를 들게요. 저는 위에 팀장님이 계세요. 팀장님이 저한테 뭔가 일을 시켜요. 저는 어떤 팀에 팀장님이 있고 제가 팀 1이에요. 자, 그런데 이 팀의 일을 하면서 옆에 있는 다른 부서에서도 이 일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제가 맡은 일은 우리 위의 팀의 일도 같이 이 위의 팀의 일도 하는데 다른 뭐 옆에 협력할 수 있는 팀의 일까지 같이 하게 되는 게 이게 매트릭스 구조예요. 자, 매트릭스가 뭐냐면은 이 이거 가로 세로 행렬할 때 그게 매트릭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구조 같은 경우는 개인인 내가 나의 일이 좀 많을 때가 있고요. 여기 일도 해야 되고 여기 일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한 사람이 맡은 일이 여러 군데에 관련이 돼 있을 경우에 매트릭스 구조처럼 됩니다. 아니, 내가 맡은 일이 뭐 우리 부서에도 내가 필요하고 옆에 팀의 일도 내가 일부 내가 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매트릭스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수평 구조. 자, 수평 구조는 이런 거예요. 어떤 임무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하고 싶다. 이 사업에 참여할 사람을 모아요. 뭐 A, B, C, D 이렇게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 사업을 중심으로 뭐 필요하면은 인사팀에 뭐 좀 도움을 받고 필요하면은 회계팀의 도움을 받고 필요하면은 영업팀의 도움을 받고 새로운 사업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 책에서 말하는 수평구조 개념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새로운 사업이 만 10개예요. 대기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이 10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새로운 사업 1번에 팀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업 2번에 또 팀이 만들어지고 팀이 여러 개가 자기들이 필요한 곳에 가서 자원을 얻는 경우가 바로 수평구조 조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네트워크 구조인데요. 네트워크 구조가 요새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이제 겪는 이게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어요. 내가. 그러면 나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나는 그림을 좀 잘 그려서, 난 저 사람한테 맡기고, 이거를 합치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 구조.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능, 사업, 매트릭스, 수평 구조와는 다르게 네트워크 구조는 내가 조직 안에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필요하면 내가 너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고 또 예고 필요하면 나하고 예고 협력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로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복잡한 설명 다 건너뛰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얘기를 들어보시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심리학이나 인간관계론에서 배웠던 얘기는 과감하게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은 메슬로우 나오고 엘더퍼, 허즈버거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다 배웠을 거라고 믿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195쪽에 이 조직 행정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순간이 되면은 공정하다 불공정하다를 이제 좀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195쪽에 이제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줄에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 문단을 전부 다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읽어드릴게요.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에서는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내가 공평한지가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자, 여기까지요. 이게 이 이론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일을 별로 안 했어. 그런데 똑같이 취급을 받으면 이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다음번에 일을 많이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대우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 책의 이제 기본적인 얘기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놀고 먹었어요. 자, 내가 놀고 먹었어요. 근데 옆에 친구가 되게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똑같이 보상을 받았어요. 난 놀고 먹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놀고 먹은 사람이 똑같이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지는 거예요. 미안해져서 오히려 일을 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다까지를 주장하는 게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이에요. 이게 형평성 이론이 이제 보통 잘한 사람에 대한 잘한 사람이 왜 대우를 못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옆에 사람들과의 비교예요. 내가 잘했는데 그냥 그렇게 한 사람하고 똑같이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공정성 이론, 이 형평성 이론이고요. 또 하나가 내가 일을 안 했는데 보상을 잘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주변 동료와의 관계가 난처해진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이제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덤스의 공평성 이론 또는 형평성 이론은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쪽이요. 맨 위에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옛날엔 이걸 좀 어렸을 땐 이걸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읽어드릴게요.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은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리더의 임무라는 점이다. 리더십의 근원은 조직원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로를 명확하게 해준다. 경로에 있는 장애 요인을 줄여주고 결국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직원의 믿음을 지적했다. 믿음을 심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필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운동선수들의 얘기예요. 자, 운동선수 처음부터 누가 요새 이제 많은 선수들이 나오지만 축구 선수들 예를 축구 선수요. 처음부터 어떻게 축구를 잘해요. 자, 그래서 코치나 감독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는 공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 그러면은 동작마다 다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태권도도 마찬가지, 합기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어떻게 그걸 다 잘해요. 자, 나름대로의 방법을 다 얘기를 해주죠. 자, 경로와 목표라는 거. 자, 목표. 야, 너는 요 동작을 요렇게 하는 게 목표야. 그걸 경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축구공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축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일게. 한번 해봐. 이게 경로 목표 모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이 논리는요. 자, 그래서 이거 이상으로 어렵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나타나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배드민턴, 마라톤, 등산 전부 다. 자, 특히 여기서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 또는 이제 더 쉽게 얘기해 운전 좋아하시는 분이요. 어떻게 처음부터 운전을 사고 안 나고 무사고로 잘 해요. 자, 그래서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잖아요. 어떤 기능을 오늘은 이렇게 주차하는 걸 배우겠습니다. S자, T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자, 이렇게 핸들을 몇 번으로 돌려야 자, 뒤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온다. 가르쳐 주잖아요. 목표는 합격. 자, 경로 어떻게 해야만 합격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게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이에요. 이거 이상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제일 싫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교과서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 시간 앞뒤에서 배우는 얘기는 다 생략하고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조직이, 자, 이제 210쪽인데요. 210쪽에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거기 좀 읽어드릴게요. 브레인스토밍은
여러 사람에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무작위로 제시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법이다. 대부분 조직에서 실시하는 아이디어 회의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이다. 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려면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면 안 된다. 자, 브레인스토밍 이제 얘기 드립니다. 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옛날부터 쓰고 있던 건데 우리 강의실 분들을 다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강의실 분들이 전부 다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브레인스토밍은 반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의견을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각자가 정리를 하죠. 각자가 자기 얘기도 하면서 남의 얘기를 정리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아이디어가 딱 하나로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딱 하나로 모여. 아, 우리가 지금 15명, 저까지 해서 15명이 지금 회의를 했는데,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계속 자유롭게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나 비판을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얘기라도 일단 듣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 절대 비판이나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뭐 좀 자잘한 얘기들 다 필요 없고요. 어디냐면은, 자, 뭐 이런 거죠. 지금 자, 228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목표 관리제, 첫 번째 문단이요. 목표 관리제의 의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 관리제 MBO는 개인이나 부서의 목표를 조직의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자나 하위 부서가 상급자나 상급 기관과 협의해 목표를 설정하고 협의 기관이 다 되면 그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한다는 것인데 하급자의 참여를 통한 목표 설정이라는 점에서 상향식,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목표 관리제는 도입된 지가 벌써 근 30년쯤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목표 관리제는 위에 있는 분들이 잘 그 부분을 몰라요. 어떤 부분을 잘 모를 때, 야, 이거는 한번 너희들이 의논을 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좀 모아지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목표를 달성해 보자라는 얘기가 목표 관리제예요. 그러니까 기존 이 목표 관리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사장님이 뭐 딱 하라면 해, 뭐 회장님 딱 지시하면 그대로 해,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웬만큼 좀 목표를 같이 목표를 세워보자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요. 자,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달성을 다 하면 보상을 주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개념이 이 목표 관리제예요. 그래서 뭐 우리 지금 뭐 이게 우리 20년 전에 우리 행정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됐었고, 원래 이건 경영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많이 도입이 됐었는데 뭐 요새는 뭐 이렇게 목표 관리제가 이렇다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워낙 이게 그래도 넓게 퍼져 있어가지고 뭐 이게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요. 이런 목표를 스스로 정한다는 게 지금 이 내용에서는 핵심이에요. 구성원들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뭘 한다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자, 나는 이번 시험에서 나는 90점을 맞겠다. 이게 이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90점을 맞겠다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한다는 게 바로 이 목표 관리제의 의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뭐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가 조직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제 수업 앞 시간과 뒷 시간에 배웠던 얘기를 다 생략하고 얘기를 한 건데, 뭐 여기 원래 리더십 이론도 있고요, 인간관계론, 뭐 아까 얘기했지만 메슬로우의 욕구단계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걸 제가 여기서 또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원래 이 조직 행정학 분야 중에서 지금 4개의 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끝난 거예요. 조직이요. 조직의 관료제,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은 뭐 부성화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애덤스의 공정성, 형평성 이론, 뭐 경로, 목표 모형,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 드린 그 목표 관리제 MBO까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들어본 일이 없는 걸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은 여기서 끝났고요. 우리가 네 가지 이제 줄기 중에 이제 이제 두 번째 줄기인 인사행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